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선동열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 5월 24일 생인 최동원 선수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연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실업야구팀인 롯데자이언트와 한국전력을 거쳐 1983년 롯데자이언츠에 1차 제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혹사를 당했던 최동원 선수는 프로에 와서도 무지막지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선발 등판하고 이틀 뒤에 구원 등판을 하거나 구원 등판 다음날 바로 롱릴리프로 투구하는 것은 최동원 선수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선발 등판한 경기에 3분의 2를 완투했다는 것만 봐도 최동원 선수가 어떤 혹사를 당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혹사 속에서도 최동원 선수는 훌륭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롯데자이언츠 통산 5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비율 스탯 역시 훌륭한데요. 혹사 탓에 선수 생활 말년 기록에 손해를 봤어도 대부분의 비율 스탯이 웬만한 선수의 커리어 하이 성적입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최동원 선수는 통산 1회 MVP와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통산 5번의 올스타전에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3번 출전하여 최동원이라는 이름 3글자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최동원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1984년 한국 시리즈인데요. 롯데 자이언츠 최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던 이때 최동원 선수는 5경기 4승 1패 40이닝 35탈삼진 평균 자책점 1.80 WHIP 1.08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리즈 전 롯데 강병철 감독이 최동원 선수에게 1, 3, 5, 7차전에 등판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때 최동원 선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1차전 완봉승, 3차전 완투승, 5차전 완투패, 6차전 9원승, 그리고 7차전 완투승으로 팀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본인 손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단일 한국 시리즈 4승 기록은 당연히 유일한 기록이며 월드 시리즈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선수는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7차전에서 역전 3런 홈런을 친 유두열 선수가 수상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수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 한몸을 바친 최동원 선수는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200이닝을 5년 연속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죠. 144경기 체제에서도 200이닝 투수는 1년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데 경기수도 적었던 당시 5년 연속 200이닝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그가 당한 혹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일 시즌 최다 이닝 2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단일 시즌 탈삼진 1위를 기록 중인데요.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해당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보다 경기수가 적었던 시절에 나왔으니 그가 얼마나 압도적인 투수였는지 체감이 되죠. 이런 활약에 힘입어 그의 등번호 11번은 롯데자이언츠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대부분의 투수 기록에서 롯데자이언츠 통산 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롯데자이언츠 통산 100승은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선수협 파동으로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떤 기록을 남겼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최동원 선수와 라이벌리를 이룬 선수는 바로 선동열 선수인데요. 1987년 5월 16일에 펼쳐진 두 선수의 맞대결은 지금도 회자되는 경기입니다. 당시 최동원 선수는 15이닝 8탈삼진, 11피안타 6볼넷, 2사구 2실점, 투구수 209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두 선수의 맞대결은 마무리되었는데요. 통산 전적은 1승 1무 1패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명성만큼 그들의 맞대결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2011년 9월 14일 향년 5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최동원 선수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최동원 선수의 이름 석자는 최동원상 그리고 무쇠팔 최동원 동상과 함께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은 2014년부터 시상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이름에 들어간 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최동원 선수의 명예의 전당 통계는 이렇습니다. 혹사 탓에 활약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 순위는 조금 낮은 편인데요. 최동원이라는 이름값 탓에 낮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최상위권의 성적입니다. 명예의 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8위, 명예의 전당 모니터는 15위를 기록했는데요. 두 지표 모두 입성 기준인 50점과 130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다만 80년대에는 누적 스탯을 쌓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이 두 지표의 점수를 받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스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 그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를 두고 프로야구가 5년만 일찍 생겼더라면 이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랬다면 최동원 선수의 순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선동열 최동원 선수와 같은 시대의 선수 생활을 하며 상대했던 헐크 이만수 선수의 명예의 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주 KT 위즈 이강철 감독님께서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시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라운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강철 감독님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한 2루 홈런왕 꺼벙이 김성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다승의 주인공 가을까치 김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7월 24일에 태어난 김정수 선수는 광주 진흥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여 1986년 해태 타이거즈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14시즌 동안 활약한 후 김정수 선수는 FA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이때 그는 사인앤 트레이드로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에서 한 시즌 만에 방출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하나이글스 입단 테스트를 받고 2시즌간 불펜 투수로 활약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SK 와이번스로 돌아와서 한 시즌간 활약한 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수 선수의 정규 시즌 성적은 이렇게 평범한데요. 10승을 넘긴 시즌도 단 2번뿐이며 규정 이닝을 넘긴 시즌도 4번에 불과합니다. 세 자릿수 탈삼진을 넘긴 시즌도 단 2번에 불과하며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켰다 걸법한 시즌도 6시즌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볼넷이 정말 많은 투수였는데요. 그만큼 그는 제구력이 다소 불안한 투수였습니다. 대신 김정수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전혀 다른 투수가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그는 별명인 가을까치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미는 바로 1986년 한국 시리즈인데요. 이때 그는 홀로 3승을 거두며 이때 타이거즈의 통산 2번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때 그는 1-3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1-3차전은 9원승, 5차전은 선발승이었으며 5차전에서 시리즈가 끝났기에 그는 한국 시리즈 우승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그는 한국 시리즈 MVP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한국 시리즈에서만 4승을 거두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만 7승을 거두고 다른 시리즈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신기한 건 그의 제구력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여전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정규 시즌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18시즌 동안 활동하면서 그는 KBO 리그에서 이런 통산 성적을 남겼습니다. 통산 100승은 아쉽게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통산 1003진과 1000이닝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9이닝당 볼넷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는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가 아니었는데요. 대신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2할 2푼 6리라는 피안 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22.8이라는 조정평균 자책점을 보면 그가 평균 이상의 투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수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맹활약을 하던 선수는 아니었기에 MVP나 골든글러브 수상 내역은 없었습니다. 올스타에도 한 번 선정된 데 그쳤습니다. 대신 우승반지 개수만큼은 압도적인데요. 그는 통산 8개 우승반지를 획득하며 KBO 리그 통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모두 함께하는 천운까지 따라주었기에 이런 우승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1위에 오른 적도 1992시즌 단 한 번뿐인데요. 이에 그는 완봉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수 선수는 제구력이 좋은 투수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구위를 갖춘 투수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통산 1000이닝 이상 소환 투수들 중에서 피안 타율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은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대성불패 구대성, 그리고 무등산 핵잠수함 이강철 선수였는데요.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의 뒤를 이어 4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의 위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까치답게 그의 진가는 한국 시리즈 통산 성적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다승, 삼진, 이닝 세 부문에서 모두 5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볼넷과 경기수에서는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는데요. 오랜 시간 활동에 쌓이는 기록이 바로 볼넷인 만큼 불명의 기록이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그만큼 많이 등판했던 훈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포스트 시즌 통산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승, 삼진, 이닝 모두 5위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리즈 통산 순위보다는 다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넷은 통산 1위인데요. 이쯤 되면 불안한 제구력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태, 기아 타이거즈 통산 순위에서도 그는 10위 안에 든 기록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다승과 삼진, 그리고 이닝 모두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태, 기아 타이거즈 투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가 6위 정도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율 스탯에서의 순위도 비슷했는데요.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은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해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시리즈에서 최고의 피칭을 보여준 선수가 바로 김정수 선수입니다. 그보다 많은 삼진을 잡고 이닝을 던진 투수가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예상은 했지만 선동열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동열 선수보다 많은 승리를 거둔 김정수 선수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죠. 포스트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다승과 삼진이 2위로 내려오는데요. 한국 시리즈에서는 김정수 선수가 더 많이 이겼지만 포스트 시즌 전체로 보면 선동열 선수가 한 번 더 이겼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을 야구만 놓고 봤을 때는 선동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력한 투수였습니다. 은퇴 후 김정수 선수는 투수 코치로 활동해 왔는데요. 고향팀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 코치로 활동하던 시기 그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3년 동안 기아 타이거즈 코칭 스태프로 남아있었기에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광주광역시 선운지구에 레슨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 날 승리, 아니 우승 기원식을 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을까치 김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뿐이기에 리깅크에서는 1점을 받으며 169위에 그쳤습니다.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남긴 투수는 아니었기에 그레인크에서는 44점을 받으며 93위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하며 누적 성적은 조금 쌓을 수 있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30점을 받으며 37위에 자리하였습니다. 많은 우승 횟수와 한국 시리즈 승리에 힘입어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81점을 받으며 25위에 올랐습니다. 81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 49점을 포스트 시즌 기록을 통해 받았으니 포스트 시즌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죠. 마지막으로 조스는 24.49를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54위에 올랐습니다. 부족한 정규 시즌 성적 및 명예전당 통계, 하지만 뛰어났던 포스트 시즌 성적, 김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입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정수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은퇴식을 통해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KBO 리그 역사상 통산 안타 1위의 주인공 별명택, 박용택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선동열 선수부터 시작된 명예전당 통계 분석이 어느덧 30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해결사 한대화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본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선발 투수 최다 연승의 주인공 정민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3월 1일에 태어난 정민태 선수는 동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92년 태평양 돌핀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민태 선수는 KBO 리그에서 총 15시즌을 활동했는데요. 2001, 2002 시즌에는 잠시 일본 프로야구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외에는 프로 통산 마지막 시즌인 2008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부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1992년 입단하자마자 팔꿈치 수술을 받은 정민태 선수는 2년간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는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199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민태 선수의 커리어는 일본 진출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본 진출 전에 정민태 선수는 리그 최강의 에이스였지만 KBO 리그 복귀 후에는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평균 이하의 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진출 전 정민태 선수는 10승과 200이닝을 보장하는 특급 선발 투수였는데요. 이런 투수 한 명이 로테이션에 있다면 감독도 시즌 계획을 짜기 편하겠죠. 정민태 선수는 전성기 시절 21연승을 포함해 많은 승수를 쌓은 덕에 통산 100승을 넘겼으며 통산 1831이닝을 투구했습니다. 다만 삼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전성기 시절에는 150km가 넘어가는 강속구와 100km 이하의 변화구로 상대 타자들의 헛스윙을 손쉽게 유도하곤 했지만 국내 복귀 후에는 강속구를 잃어버린 탓에 삼진을 잡아내는 피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안타율과 피출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실점이 낮다는 점에서 실점을 억제하며 경기를 풀어나간 정민태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이닝당 2.41개의 볼넷만을 허용한 모습을 통해 정민태 선수가 뛰어난 제구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통산 45.29라는 높은 WAR을 남겼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아니 KBO 리그를 대표한 에이스답게 그의 수상 내역도 화려합니다. 그는 통산 3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전 구단의 에이스들이 경쟁하는 투수 골든글러브를 3번이나 수상했다는 점에서 그의 위용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한 에이스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들을 제치고 3번이나 수상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올스타 횟수는 생각보다 적은 5번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KBO 리그 복귀 후 부진했던 여파도 있고 비인기 구단이었던 현대 유니콘스 소속이었던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가 활동한 시기 현대 유니콘스는 최전성기였던 덕에 우승 반지를 4개나 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1998년과 2003년의 한국 시리즈에서 정민태 선수는 MVP를 수상하며 팀 우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는 3번 선발되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선발되어 국가대표팀의 동메달에 기여하였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에이스답게 리그 1위 횟수에도 여러 번 올랐는데요. 이 중 이닝 1위는 3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승 1위에도 3번이나 올랐는데요. 2001 시즌과 2002 시즌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다승 1위도 3년 연속으로 기록한 셈입니다. 그 외에도 승률, 9이닝당 볼넷, 완봉에서 1위에 한 번씩 올랐으며 선발 등판 경기도 2번이나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수상 내역과 기록 중에서 정민태 선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록은 바로 선발투수 21연승입니다. 2000 시즌 선발투수로 7연승을 거둔 정민태 선수는 2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는데요. 2003 시즌 현대 유니콘스로 복귀하여 14연승을 거두며 당시 세계 기록인 선발 21연승을 기록합니다. KBO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은 박철순 선수의 22연승이지만 박철순 선수는 9원승이 포함되어 있기에 순수 선발승으로만 따지면 정민태 선수의 21연승이 최고 기록입니다. 해당 기록은 10년 뒤인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리글스의 다나카 마사히로가 22연승으로 갱신하며 세계 기록의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KBO 리그 선발투수 최다 연승 기록은 아직까지도 정민태 선수의 몫입니다. 본격적으로 현대 유니콘스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1994 시즌부터 정민태 선수는 리그 최강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기간부터 일본 진출 전까지 그는 리그 전체에서 다승, 이닝, WAR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며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KBO 리그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2자릿수 승리를 거둔 유일한 선수가 바로 정민태 선수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단 1승, 아니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어려운 무대에서 10승이나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통산 2자릿수 선발 등판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현대 유니콘스가 강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독들의 그에 대한 신뢰가 어땠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한국 시리즈 때는 무려 3번의 선발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1승만 더했더라면 최동원 선수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단일 한국 시리즈 4승 투수가 될 뻔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WAR과 이닝 1위 역시 그의 몫이며 평균 자책점과 삼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는 압도적인 투수였는데요. 통산 1위에 오른 성적은 이닝 하나뿐이지만 다른 중요 지표인 WAR, 다승, 삼진에서 3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정민태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의미의 가을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커리어의 전부를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에서 보낸 만큼 누적 성적 역시도 뛰어납니다. 정민태 선수는 삼성태연 통산 다승, 이닝, WAR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삼진, 완투, 완봉에서 그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물론 완투는 장명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다른 부문에서 그를 뛰어넘는 선수들은 누구였는지 향후 야구 역사 기록실에서 꼭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스탯에서는 1위에 오른 부분이 많았지만 비율 스탯에서는 조금 순위가 낮아 보이는 점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선발 투수의 특성상 불펜 투수와 비교하였을 때 비율 스탯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정민태 선수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불펜 투수였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고 본다면 선발 투수 중에서는 당당하게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성적에도 그의 등번호 20번은 연구글번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된 영향이 크겠지만 아직도 현대 유니콘스가 남아있었다면 그의 등번호는 연구글번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정민태 선수는 선수 시절 특유의 견제 모션으로 유명했습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정민태 선수는 3루를 견제하는 척하다 1루를 견제하곤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합법이었던 이 모션은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 모션인데요. 언젠간 마운드에서 그 견제 모션을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정민태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KBO 리그 역사에 남을 특급 투수였던 만큼 리그 1위 횟수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블랙잉크에서 29점을 받으며 4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상위권에 있었던 투수인 만큼 그레이잉크에서는 170점을 받으며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만 예상외로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 점수는 49점으로 명예전당 기준점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KBO 리그에서도 5손가락에 꼽히는 훌륭한 성적입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고 포스트 시즌에서 많은 승수를 쌓았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141점을 받으며 9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는 42.67을 기록하며 명예전당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9위에 올랐습니다. 정민태 선수는 현대 유니콘스 소속이었기에 조금은 저평가되는 면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인기구단 소속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남긴 강렬한 인상만 보더라도 그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정민태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시 명예전환 통계를 멈추고 4주간 특집으로 최동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1월 11일 제8회 최동원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올해 수상자는 누가 될까요?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